자, 이제 이 2라운드에서는 뭘 하냐 그러면은요, 이제 성경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에 한번 나오고, 방금까지 우리가 했었던 창세기를 통해서 봤던 이런 남녀의 여러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예화를 들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로 원리를 다 제시를 할게요. 예화를 들면 끝도 없습니다. 엄청 많기 때문에 몇 시간 걸려요. 그래서 40분에 마무리하려고 그러면 원리를 제시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제가 준비한 겁니다. 대원칙을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남녀 간의 대원칙. 남녀 간의 대원칙. 아버지와 딸 사이든 뭐 엄마와 뭐 아들이든 뭐 부부가 여러가 하여튼 남녀 간의 이 구체적인 차이의 원리의 대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말로 할게요. 누가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사랑하는 방식이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방식과 같을 것이다. 우린 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주 쉽게 말해서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이 나로 사는 결혼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이 같을 거라고 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옆 사람을 보고 한마디만 딱 합시다. 부부 사이가 맞는데, 자, 부부끼리 또 두 사람끼리 각자 이건 세 사람이네. 어쨌든 마주보시고 합시다. 마주보시고 얘기를 하세요. 두 사람 마주보시고. 택도 아닙니다. 택도 아닙니다. 자, 이 생각을 하시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녀 사이에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는 내가 사랑하는 방식대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남녀 간의 차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다.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거부터 이해하는 것이 남녀 간의 접근 방식이 됩니다. 네.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다. 사랑으로 표현했습니다. 크게. 네. 자, 남녀 간에 저지르기 쉬운 가장 큰 실수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실수인데, 남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하여튼 간에 뭔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거 서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가 됩니다. 안 생깁니다. 중요한 건 남자는 감정을 무시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남녀의 특징상에서 나오는 그 기질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무릎 치는 게 되게 많아요. 제가 예화 많이 안 들 겁니다. 시간 때문에. 그러면 예화가 다 있어요. 있는데 예화 들면 너무 많이 걸려요. 꼭 필요할 때만 할게요. 남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뭐가? 어떻게 하든지 해결책을 문제가 생기면 제시하고 지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감정 따위는 무시하는 겁니다. 이게 남자의 특징이면서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된다. 여자는 문제가 생겼다. 부부싸움을 한다. 남녀 간에 있다. 다 전제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여자들은 어떠냐? 쓸데없는 조언을 자꾸 합니다. 남자가 생각할 때 별로 도움도 안 돼요. 근데 그 쓸데없는 어이바이를 자꾸 하는 거야. 그럼 난 됐다 이러거든, 남자들은. 또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꾸 지나치게 보살피려고 합니다. 모성의 본능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꾸 지나치게 보살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잘 보세요. 이게 두 사람 사이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 나올 텐데 이 중에 거의 한 70, 80% 다 걸립니다. 우리가. 어떤 거는 난 아니야. 그거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가장 많이 느끼는 불만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자애들 다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주제가 뭔지 압니까?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가장 많이 느끼는 불만, 원리를 제시하는 겁니다. 예화를 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여자들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자꾸 개선시키려고 하지? 이게 남자의 불만입니다. 여자들은 남자들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더 낫게 개선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영화 보셨습니까? As Good As It Gets. 잭 니콜슨 나오는 영화 혹시 보셨? 영어로 해서 그렇구나. 미국에서 봐서 그렇구나. 한국에 왔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보신 분? 오케이. 그 영화에 보시면 그 성공한 엄청나게 성공해서 거의 뭐 엄청난 부자가 된 남자 주인공 소설가하고 그 다음에
그 양심이 칸시언스인데 콘사이언스라고 읽는 무식한 그 웨이트리스 여자하고의 러브 로만스입니다. 근데 막 수많은 일이 벌어지고, 영화 보신 분들은 알죠? 안 보신 분들은 내용만 어쩔 수 없는데 다 말 못해요. 되게 재밌어요. 집에 가서 한번 봐보세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잭 니콜슨 주연한 건데 너무 재밌어요. 수십 번 봤어요. 비디오를. 너무 재밌어가지고 영어 해야다 하려고 본 것도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 내용에 보시면 이 남자는 결벽증 플러스 이거 그러니까 비누를 한 번 쓰면 버립니다. 아니 강박증도 있고 강박 결벽증 두 개 다 있어요. 더러운 거는 손을 못 대는 거야. 문 열 때 이래야 합니다. 차 문 열 때 이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사랑하는 여자 생겼는데 이 여자가 그 웨이트리스야. 근데 이 웨이트리스하고 여행을 갑니다. 화가 난 남자하고 여행을 갔는데 여자가 남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 키스를 하는데 손을 못 대는 거야. 더러워가지고. 그게 뭡니까? 그 정도로 결벽증이에요.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그래 이제 그러다가 여자가 마음문을 여는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키포인트가 나오는데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왜 나를 택했냐라고 여자가 남자에게 물어봅니다. 왜? 너무 차이가 나니까.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영하니까 그렇죠. 남자 이 여자가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이제 이 여자는 남자가 버거운 거지. 그런데 좋아서 여행을 왔기는 왔는데 당신 왜 나를 좋아하는데 왜? 라고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그리고 왜 내 아이한테 신경 쓰지? 미국적인 상황입니다. 얘기하니까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You make me better. You make me better. 당신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니까. 그 말하기에 여자가 갑자기 눈이 사랑의 눈으로 뿅 바뀌면서 남자를 좋아하게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를 더 개선시키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알아놓으셔야 합니다. 나 없는데 있습니다. 여자들. 그는 본인이 그걸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모습이에요. 그 영화를 만드는 드라마 작가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걸 딱 찍어낸 거예요. 그 순간 영화가 반전되면서 여자가 남자를 확 좋아합니다. 영화 한번 보세요. You make me better. 당신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니까. 여자가 그래서 바로 와가지고 그냥 그들 안고 키스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남자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어찌가 좋겠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그다음 그러면 근데 얘기할게요.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여자의 본능을 왜 남자는 싫어할까? 이유, 남자는 조종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구를 지키라 했으니까 내가 지켜야 되는데 조종당하는 느낌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할게요. 남자는 여자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아니, 남자는 남자에게도 인정받아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남자는 못 살아갑니다. 여자는 아닙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순서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하죠. 어차피 나오니까. 느낌은 왔습니까? 그 다음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느끼는 가장 큰 불만. 남자는 왜 내가 하는 말에 귀를 안 기울일까? 이게 여자의 가장 큰 불만이랍니다.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줘. 그래서 태양의 후예 보시면 송중기하고 송혜가 결혼했는데 영화 속에서 이러다가 진짜 결혼해버렸는데 결혼 비하인드를 제가 들었는데 연예계 기자한테 들었는데요. 감독한테 들었네. 영감 들었는데 영화 속에서 그 일을 물어봤대요. 서로가 진짜 이래 살 수 있나? 살 수 있다 했대. 그래 끝났대. 결혼한 거래. 나이 차이가 많이 좀 나잖아 여자가. 그런데 여러분 그 영화에 보시면 그 송중기가 죽었다 해갖고 사막에 살았도록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송혜교가 송중기한테 뭐라고 말하면서 막 이 아양을 뜨는 장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 하나 나옵니다. 뭔가 하니까 이런 대목입니다. 뭐라고 막 하다가 이거 해줘야 될까? 송중기가 하는데 있잖아 내가 막 수다 떨어도 봐줘야 돼. 그런 대목이 나와요. 기억나요 혹시? 송중기 바라보면서 내가 막 수다 떨어도 다 봐줘야 돼.
또 이러면서 막 이제 예고상을 말하는데 그 대목입니다. 여자는 수다를 떨어도 남자가 받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남자는 여자의 수다가 참 힘이 듭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답이 또 답 줄게요. 답을 안 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문제 제기입니다. 답 줄게요. 남자들은 왜 여자 얘기를 귀를 안 기울이나? 그런데 남자는 그걸 수다라고 느낀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게 아니야. 여자가 남자한테 뭐라고 말할 때는 이거 해결해 줄래라는 게 아니고 공감을 요구하는 겁니다. 당신이 내가 하는 말에 어그리해줘. 살버, 문제 해결하는 거 아니니까. 나 힘드니까 내가 얘기하면 말 좀 들어주면 돼. 그래? 그렇구나. 거짓말이라도 들어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플레이보이들이 그걸 알고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공부 다 한 사람들이야, 카사노바가. 보세요. 여자가 뭐라고 막 얘기하고 문제 얘기하고 뭐 갖고 싶다 말하는데 실제로는 여자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큰 문제 말고 소소한 가정의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들어달라. 제가 이거 알 때까지 오랜 세월 걸렸습니다. 책으로 말고. 지금 사람도 얘기해요. 어머, 나 지금 바쁜데 지금 설교 마무리해야 되는데 여자들은 모든 상황 무시하고 얘기합니다. 와, 진짜 그럴 때는 막 갑자기 황당합니다. 그때 제가 물을 때리 말했어요. 오늘 토요일이잖아. 그러면 그날 설교를 준비 못합니다. 내가 하루 종일. 여보, 오늘 내 설교 준비하잖아. 그러면 그 냉한 한냉 전선이 다음날까지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를 때는 그래 했어요. 나는 생각해. 나는 지금 설교를 준비해야 돼. 지구를 지켜야 돼. 느껴 봅니까 지금? 에덴을 지켜야 돼. 이거 열심히 하면 되는데 뭐 말이 많아. 열심히 하고 나는 지금 내 역할을 다 하잖아. 근데 여자는 그게 아니야. 네가 뭐를 하든 간에 내 얘기를 들어주라 이거야. 그래서 나 유행가도 처음 그런 유행가입니다. 옛날 분들 이 노래 아실 거예요. 진달래 곱게 피는 봄날에는 일손을 잡던 그 사람. 아시는 분? 워낙 옛날 거구나. 가요 무대 나오는 거구나. 근데 가사가 중요합니다. 진달래 곱게 피는 봄날에는 일손을 잡던 그 사람. 여자가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열심히 일하는데 여자는 봄이 온 거야. 그러니까 남자의 손 잡고 이 진달래 꽃을 뜯고 싶은 거야. 같이 보고 싶은 거야. 이게 여자란 말이야. 그럼 답이 뭐냐? 그냥 자, 남자를 따라 시작. 알았어. 그러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내가 지금 하는 거 안 보이나? 바로 싸우는 거야. 내가 지금 사회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정리해야 되거든. 지금 이거 차트 이거. 그러지 말고 한 3분만 시간 내서 들어주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 3시간이 편합니다. 그렇게 하면. 요즘 저는 절대 그래 안 합니다. 토요일인데 설교 준비를 금요일까지 뭘 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토요일 날 해야 돼. 근데 또 하나님 설교 바꾸라 그래. 미치는 거지. 다 준비해놨는데. 그래갖고 투덜대면서 바꾸잖아요. 바꿨어. 지금 막 열심히 하잖아. 막 완전 손에 기름 부은 오잖아. 막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여보 불러. 느낌이 이상해. 또 무슨 얘기야. 근데 지금 이상한가 아무 관계도 없는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내가 머리를 풀어갖고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잖아. 이게 얼마나 남자는 힘드냐고. 맞습니까 남자분들?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머리를 풀고 해체해갖고 지금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지금 나를 희생해야 된다는 게 이달들은 좀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풀잖아 빨리 풀어야 돼. 그리고 뭔데 그러면 그냥 뭐 얘기해요. 뭐라 얘기해. 그러면 근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왜? 지금 돈이 3억이 필요하더라고.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3억이 어딨노 목사가. 그냥 말하는 거야 그게. 알아듣겠습니까? 그냥 말하는 거라고. 이제 병원을 이제 새로 몇 달 전에 그럼 내가 3억 지금 나가 3억이 어딨나 목사가 이래 말하면 싸운단 말이에요. 문제를 3억을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아내 말은 왜 3억을 뭔가 준비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디 가서 막 빌려야 되고 막 저거 되고 저거 보험 저거 해체해야 되고 막 짜증이 나는 거야. 자기는 왜 가족을 위해서 보험료 하는데 이거 전부 다 대출해야 되잖아. 느낌 아시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응 근성이야. 아니 거짓말은 아닌데 내 지금 머릿속에 빨리 설교 좀 마무리해야 되잖아. 그렇지만 반은 쪼개갖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 아유. 그러다가 어느 공감은 가요 사실은.
그래서 웃잖아. 이라 자 따라합시다. 웃잖아. 그래 그거만 하면 되는 기라. 따라하세요. 웃잖아. 그래 그거만 하시라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웃잖아. 아이고야 큰일 났네. 따라자 큰일 났네. 그런 얘기만 하라고. 그럼 여자는 갑자기 마음이 샥 녹는 거야. 녹으면서 뭐라는 줄 압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지? 뭐 하고 갚입니다. 아무 문제가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걸 안 들어주면 전쟁 난다니까. 어디까지 간 줄 압니까? 내가 이거를 빌려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아나 뭐 다 나오는 게 이제 그 쌓아봤다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다 넘어서가지고 다 오면 바로 문장 해제 준비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큰 불만이랍니다. 통계를 내보니까 제일 큰 불만이 이 두 가지. 그래서 자 이렇게 어쩌저쩌는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이 남녀가 차이 나는데 서로 이해가 되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일방적인 이게 강의가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해결하는데 남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디론가 사라지면 좋겠다.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말 안 해도 됩니다. 다 알고 있어 우리는. 뭐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좀 나 혼자 있고 싶다. 와 이제 미치겠다. 그래서 근데 왜 그러냐면 나를 괴롭히는 이 문제를 남자는 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자와 다릅니다. 남자는 해결하고 싶으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홀로 있고 싶은데 여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안 보이나 상황이? 이렇게 이제 모든 걸 막 올망하니까 남자는 그게 아니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나 홀로 시간이 이거를 뭐라 그러느냐 플라톤의 동굴이라 그러면 적어놔도 됩니다. 전문 용어잖아요. 플라톤의 동굴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남자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를 제가 창세기로 생각해 봤는데 이런 남자들은 이 생각할 것 같아. 모르면서 생각할 것 같아. 내가 왜 선악과를 무식하게 받아 먹었지 이 생각할 것 같아. 맞아요 그게. 내가 받아 먹었지. 그 말은 내가 왜 이렇게 행동을 했지? 와, 내가 이거 안 풀리지라고 고민하는 거야 남자들은. 그 시간을 그냥 줘야 돼. 이거 좀 다른 말 해볼게요. 자, 직장 갔다 왔습니다. 편하게 얘기해, 평범하게 얘기할게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여자는 남자가 들어오자마자 일 시킬 생각부터 합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설거지 도와주고 이런 거 안 해라 하더라도 뭔가 들어온 이 노가다 이 인재를 써먹어야 될 거예요. 남자. 그러니까 남자가 노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여자는. 아 정말이에요. 나쁜 뜻이 아니고 원래 그래요. 있는 걸 걸든 뭐를 하든 시켜 먹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꼬라지를 못 보는 거야. 그래서 딱 들어왔어. 그 대부분의 남자들은 탁 들어오면 탁 하고 양말을 벗는 남자는 그나마 A급이야. 그거 안 벗고 앉아가지고 양복도 그대로 입고 앉아가지고 텔레비를 벗게 하는 거야. 그 순간부터 여자들은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갑자기. 이게 지금 이 가정을 어떻게 생각? 막 부도 일난답니다. 네, 일나요. 그래서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여보, 크게는 말 못하니까 양말 좀 벗고 있지. 여기 시작인 거라. 양말 벗었어.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 벗었고 있는데도 계속 텔레비 보는 지게 걸리는 거야. 텔레비 보지 마라 말은 못해요. 그러니까 안 해. 그러니까 아 집안에 뭐 할 일이 많은데 이제 시작하잖아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여자에게 이브에게 얘기할게요. 남자가 저도 그렇습니다.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바깥에서 들판에서 엉겅퀴하고 막 이런 게 막 이게 막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 남자는 쉬고 싶습니다. 아담 오케이? 네. 일이 있는 거 다 알아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있어갖고. 그런데 일단 들어오면 와 집에 왔다 이거야.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않고 막 뭘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내 집에 온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남자는 한 방에 무장해제야 된답니다. 저도 그렇게였습니다. 오잖아. 그게 텔레비를 보든 뭐 하든 얘기할게요. 20분만 감아두면 됩니다.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 길면 30분. 그러니까 길게 주십시다. 30분 정도를 그냥 뭔 지랄을 하든 놔두는 기라. 내 말을 여기서 하시고 가만 놔두세요 좀. 그러면 20분, 30분에 움직이기 시작할 때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 집 사람이 이 양복을 오랜만에 새로 샀습니다. 작년에 전부 학원 다닐 때 입던 거라 여기가 다 낡았어요. 분필 때문에. 옷은 깨끗한데 인내 낡았어. 이기도 좀 낡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오랜만에 한 개 비싼 걸 사줬어요. 비싼 거? 저 롯데몰 가가지고 DC 할 때 엄청 비싼 거를 확 깎아갖고 샀는데
원 가격은 되게 비싼 거랍니다. 난 별로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샀어. 남자는 관심이 없잖아. 그럼 이렇게 보고 괜찮은가 봐. 그런데 구겨지면 뭐 똑같네 이런 생각하는 여자는 그게 아니야. 이거 샀어. 얼마 안 돼 샀어. 그런데 내가 모르고 그날 나가지고 이거 입고 주일날인가 뭐 수요일인가 앉았어요. 그때 한마디 하는데라는 거라. 그거 비싼 건데 이 시작인 거야. 비싼 거라 이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벗고 잠옷으로 갈아입어라 그 말이거든. 근데 남자는 그게 아니야. 오면 그냥 다 싫어. 우선 그냥 퍽 앉으면 좀 쉬고 싶은 거야. 느낌 압니까? 공부를 한 사람도 이런 거야. 아는 사람도 이렇다고. 이게 본능인 거야 이거는. 이걸 못 고칩니다. 못 고칩니다. 잘 들으세요. 여자들 따라합시다. 못 고친다. 네, 못 고친다를 알고 있어야 돼. 이거를 고치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야. 그러면 남자는 두 가지의 방어 본능을 딱 내밉니다. 하나는 하는 척합니다. 하는 척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요, 가슴에 분노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가출합니다. 정말입니다. 터진다고. 그리고 하나는 가식 아니고 진짜 순응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 나중에 신뢰 없는 남자 됩니다. 뭔 말인지 알아야 돼요. 남자의 근성이 죽어요. 그렇게 되면. 예. 그러니까 죽이고 살리는 건 사실 뭐 여자에게 달린 거 맞아요. 남자는 여자에게 달린 거 맞는데, 남자는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 한다는 거. 딱 결론. 좀 혼자 있고 싶어 할 때 내가 싫어졌나? 절대 그 말하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싫어진 것도 아니고 일을 그만두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잠시 홀로 있고 싶은 그거를 여자는 못 참아주는 거야. 그거 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자들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플라톤의 동굴에 들어가는가? 아닙니다. 여자들은 스트레스 받을 때 플라톤의 동굴에 너무 자살합니다. 이건 아셔야 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자는 내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스트레스를 푸는 여자들의 방식입니다. 물론 개인 환경이나 또 그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의 영향 때문에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알지만 저는 원리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다 갖고 있어요, 여자들이 그걸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뱀에게 대화를 해서 했던 부분 때문에 진짜 여자는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DNA에서 살아있는가 봐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내가 대화 때문에 속았잖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자는 남에게 말을 해야지 스트레스가 풀린답니다. 나 여자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연구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많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같이 힘들어할 때, 우리 아내가 지금은 제일 힘들어할 때가 언제 하면은 병원이 2개, 지금 1개인데 월급 주는 날입니다. 이게 직원이 70명이에요. 돈이 억대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날은 난리가 나는 거야. 나중에 내보고 막 통장 있나 물어. 통장 어디 있노 내가. 그래가지고 급하니까 물어보는 거지. 그런데 그날 엄청 받아요. 그러면 그날은 무조건 얼굴이 막 진짜 우지상이 돼 있어요. 본인도 몰라요. 왜냐하면 월급 미루는 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이라. 비리서로 주는 거야. 그러면 그날 내가 할 일은 뭔지 압니까? 두말 없이 제가 차를 봅니다. 열쇠 줘봐. 왜? 필요 없어. 내가 다 봐라. 그러면 이상 탁 쏘고 타고 앉아 있어요. 그럼 가자. 그럼 말도 안 해요. 힘이 드니까.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럼 나 감다자마자네. 월급 날이니까 딱 바로 어디 가느냐? 그랜드나 힐튼 가가지고 그냥 최고급 그냥 음식으로 사주는 기라. 내가 그 순간왔던 거 있잖아요. 짱박아놓은 돈 있잖아. 나도 좀 있거든. 없으면 안 돼요. 그 공개적으로 좀 짱박아놓은 돈이 있습니다. 속이지는 않습니다. 그 내가 내 마음대로 쓸 거니까 묻지 말라는 돈 좀 있어요. 그날 쓰는 거야. 그리고 돈이 많이 모자라면 공용 카드를 쓰는 겁니다. 어차피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중요한 건 공용 카드는 우리 집의 재정 카드인데 이거를 쓰더라도 여자 손을 안 쓰고 남자가 아봐 하면서 탁 사줍니다. 왜? 여자가 어떻게 파라다이스에 낮에 7만 원짜리를 먹습니까? 가정 경제를 담당하는 자들은 못 먹습니다.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먹습니까? 미쳤지. 생각 7만 원 미쳤다고 내를 주봐라 이러거든. 절대 돈 주고 해결 안 되기 때문에 말없이 건축 뽑아서 앞이면 되는 거라. 그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갖고 탁 불러. 근데 7만 원은 제일 그 파라다이스에서 제일 싼 겁니다. 사실은 그 되게 비싼 집이니까 20만 원까지 있잖아요. 그건 못 먹어나 떨리갖고 데리고 갔어. 파라다이스 예약 다 해놨지. 예약 안 해놓으면 그건 무식한 인간이야 남자는. 그 가가지고 지금 물었는데 자리 없는데요. 돌아가는 순간 기분 다 비싼
그거 나 말이고 이 인간이 지금 내가 화나 죽겠네 지금 야다 이러고 그리고 돌아다가 다른 데 찍다가 하면 그때부터 밤마다 다 끝난 거야. 그러니까 풀코스로 준비를 다 해. 머릿속에 작전을 짜라고 작전을 다 짜. 끝나고 어떻게 한다, 무슨 말을 한다, 오늘은 무슨 말을 해도 무조건 들어준다, 다 생각을 하고 있으라고. 딱 들어주고 끝나고 나서 어디로 간다 다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딱 하잖아. 그래 딱 오면 메뉴판을 딱 주잖아요. 그러면 딱 펼치면 단품을 고른다고. 여자들은 단품은 9,000원밖에 안 하거든. 그 파라다이스도 5,000원짜리 6,000원짜리 짬뽕 이거 하면 9,000원인가 해요. 조금 비싸. 근데 그걸 고르는 순간 가마두면은 화가 더 나게 돼 있습니다. 왜 여자는 그렇게 고른다고? 짱면 짜장면 고르잖아. 그럼 난 고기 딱 뺏어야지. 뺏어가지고 내가 할게. 그러면서 여보세요. 그러면서 요거 주세요. 그래서 여자가 됐거든. 그럼 그때부터 마음속이 풀리더라고. 지가 안 사니까 그런 거지. 그래 이제 왔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뷔페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바디치즈요 갖고 와야죠 이렇잖아요. 그럴 때는 꼭 배달해 주는 곳에 가야 합니다. 서빙해 주는 곳에 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풀립니다. 여자는 풀코스 아니면 안 풀립니다. 기억하세요. 풀코스라 해야 돼. 그러니까 착 챙겨주잖아. 그러면 앉아가 조용하잖아. 조용한 건데 그리고 여자가 탁 와서 뭐 드시겠습니까? 하고 와서 또 말없이 와서 또 스트레스 받으려는데 미리 탁 차도 띄워주고 그래 훈련받은 사람들이잖아. 탁 챙겨주고 최고급을 하면 필요는 있어 정말. 다 끌어갖고 그래가지고 하고 그러면 다 마셨잖아. 그럼 앞에 바다 보이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 시간쯤 있으면 피로 풀리잖아. 그럼 또 물어봐야 돼. 어디로 갈까? 그럼 아무 데나 가지 뭐. 할 때 또 그 다음 코스 또 커피숍 아주 분위기 좋은 데로 쫙 가야 되는 거야. 더 하고 싶으면 쫓겨난 선물 준비해다 주면 되는데 그까지는 힘들더라고. 돈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봐보세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는 뭐냐 하면 여자는 누군가가 말을 들어주면 스트레스가 다 풀립니다. 다 풀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 끝나고 많이들 가시겠네요. 네. 그 다음에 언제 마음이 움직이나 제가 지금 케이스별로 해줍니다. 이게 해보니까 제일 재밌고 빨리빨리 이해가 되고 적어가더라고요. 예화만 적어주니까 예화는 적을 수가 없다고 힘들어하더라고요. 자, 언제 마음이 움직이는가? 여자는 언제 마음이 움직일까? 남자는 언제 마음이 움직일까? 남자부터 할게요. 삼국지에 보시면 산상 조자룡이라는 장군이 나옵니다. 오성 장군이 나옵니다. 유비관우와 더불어 최고의 장군이 조자룡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곳에 나라의 신하로 있다가 유비 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믿기지는 못합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완전히 주신 관계, 즉 주군과 신하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죽을 때까지 충성을 바치는데 조자룡이 이런 대목입니다. 조조의 100만 대군이 따라왔습니다. 백성들이 10만 명이 막 따라옵니다. 자기끼리 도망가면 되는데 10만 명이 따라오니까 데리고 가니까 늦잖아. 나중에 잡힙니다. 그래가 막 난리 나고 막 죽고 이러는데 이제 다 도망갔는데 나중에 왕후가 될 사람하고 왕자가 될 사람도 다 잡혀버리는 거라. 자, 난리가 났죠 이제. 마부인, 간부인, 미부인, 간부인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죽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이름이 아두입니다. 나중에 왕이 되는데 갓난아기 때인데 그래 이제 이걸 안고 있고 한 여자는 그러니까 아내는 죽고 그 다음 아내는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딱 이거를 조자룡한테 맡겼거든요. 우리 아내 책임져라. 예. 그리고 책임졌어. 죽은 애 이제 부인이잖아요. 그래 미부인이라 그래. 왕이 아니기 때문에 미부인 간부인인데 두 부인을 책임져야 되는데 막 100만 대군이 오니까 막 죽으라고 싸우다 보니까 갑자기 딱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자기는 빠져나간 거야. 다시 들어가는 거야. 다시 들어가는 거야. 딱 들어가서 찾아냅니다. 찾아내가지고 보니까 그 부인이 상처를 입고 아두를 안고 있잖아요. 이렇게 안고 있어. 그래서 안고 있는 그 아두하고 이제 부인을 말에 태우려고 하는데 이렇게 미부인이 얘기합니다. 나는 늦었다. 애기만 살려라 하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바로 우물에 빠져 죽어버립니다. 대단한 모성이죠. 그리고 아두를 안습니다. 막 울면서 갑옷에 딱 애를 넣고 잠근 다음에 그 유명한 그 천상 조자룡의 창을 딱 들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지금부터 나를 막는 자는 죽음밖에 없다. 그러면서 비껴라 그러고 막 치는데 무협지가 시작되는 거지. 이제 막 주먹날개처럼 죽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이제 조조가 딱 보니까 우와 멀리서 보잖아요. 그림처럼
제가 누구냐 모르는 거야. 싸움 잘한다. 조조는요 나라를 이룬 이유가 그 사람의 인품 관계없이 실력이 있으면 좋아했습니다.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재가 모였어요. 딱 감을 잡아는 거야. 아, 저놈 내 보아 삼고 싶다. 그러니까 전부 다 막 너무 많이 죽으니까 밑에 공수들이 화살 준비, 딱 준비. 이제 죽는 거야 이제. 그때 조조가 보고 있다가 그만해라, 화살 쏘지 마라, 사로잡아라. 아, 예, 안 잡힌다. 이게 아도가 있기 때문에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막 그래 필성이 돼가지고 뚫고 나와서 100만 대으로 뚫고 나와서 화살 안 쏘기 때문에 살아나온 거야. 그 왔어. 그래 심리를 달려오니까 자기 죽은 유비가 탁 있는 거야. 죽은 그러고 막 죄송합니다. 부인들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여기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을 탁 줬어. 얼마나 반갑겠어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대를 이어가 왕돼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오 우리 아도하고 딱 봤다가 3초도 안 돼서 에이 그러더니 아도를 땅바닥에 탁 내려. 애가 막 우는 거야. 막 왜 죽은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다음부터 절대 이렇게 하지 마라. 아이는 또 낳으면 되지만 당신 같은 장군을 내가 어떻게 구하겠나. 진심이거든요. 다시는 이래 하지 마라. 남자 조자랑이 펑펑 운다 아닙니까? 내 간이 밖으로 나오고 창자가 밖으로 튀어나와도 나는 죽을 때까지 섬기겠습니다. 그때부터 완벽한 죽은이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남자는 자기를 알아줄 때 생명 겁니다. 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멘토가 있어야 합니다. 보스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본받을 만한 남자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자는 아니에요. 여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나를 인정해 줄 때 미쳐버리는 거야.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 줄 때 마음 문을 여는 거야. 여자분들은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꾸 깔고 자꾸 낮추고 단점 얘기하면 남자는 완전히 힘을 깔아줍니다. 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집에 정신 나간 여자가 둘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하고 집사람입니다. 얘기할게요.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제가 어떤 일을 하든 무조건 해봐라 하는 거예요. 와, 지금 생각하니까 부모가 그럴 수가 없어요. 돈 많은 사람도 아닌데 내가 막 아내 똥개찌개를 팔아서라도 그런 말 합니다. 아내 내가 이 즉삼을 팔아서라도 내가 네 대줄게. 뭐 한다 그러면 해봐. 우리 아들은 잘할 거야. 떨어지가 다른 거 하면 그래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고 이거 네 될 거야. 막. 우리 어머니는 완전히 내가 뭘 하든지 무조건 해봐라는 거야. 그래 제가 돈교태처럼 뭐 별것 다 해봤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힘이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래 우리 남편은 연구과 교수가 될 거야. 제가 교수 요원 좀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러다가 외무고시를 시작했으니까 그래 우리 남편이 그 외교관 되면 참 좋겠다. 세계도 다니고 우리 아이들도 견문으로 이래 됐습니다. 그 외무고시 떨어졌어요. 그 저희가 대학원이 됐어요. 또 우리 남편이 또 정치가가 될 줄 아나 이러면서 또 좋아하고 또 다 때려치우고 또 학원에 갔습니다. 우리 남편이 현실을 깨닫고 가서 돈을 벌어준다 이거야. 자, 이거를 짧은 스토리를 말씀드리는데 불만 일으키면 계속 불만입니다. 예목호 교수는 어쩌고. 자, 이래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제가 남아있던 교수였어요. 그러면 또 이제 외모시 했어. 외모시도 뭐 한다고 바꿔가지고 우리 집 비전 도와갔노? 이렇게 불만 나올 수 있는 상황. 또 그거 하다가 또 떨어지니까 또 학원 강사 갔다. 여보, 지금 부산대 영문과 나와가지고 학원 강사 누가 하노? 이럴 수 있는 때였습니다. 우리 아무도 그때는 영문과 나왔고 학원 강사 안 했을 때입니다. 우리 때는 다 고등학교 나오거나 탁가 나왔어요. 불만을 일으키면 끝도 없는데 하는 것마다 다 당신이 하는 건 다 내가 인정한다 이거야. 얘기 하나 할게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할아버지와 썩은 사과 이야기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네. 할아버지와 썩은 사과 이야기. 저는 그 두 여자가 제게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농사를 잘못 지어가지고 집안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남아있는 거라고는 그 소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여보 나 장에 가서 소 팔고 올게. 갔다 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막 갔어. 한참 가고 있는데 당나귀 한 마리가 나타난 어떤 사람이 할아버지 아는 거야. 그 소는요 그 큰 도움이 안 돼요. 당나귀는 뭐 더 싫고 좋아요. 바꾸자는 거야. 가격 차이 엄청 나는데 할아버지가 그러세요. 바꿨어.
그 당나귀 갖고 오는 거야. 뭐 그러니까 또 돼지 새끼 한 마리 갖고 나다가 할아버지 돼지는요 막 새끼 많이 넣으면 당나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네. 또 당나귀하고 새끼들이 바꿨네. 또 막 갖고 왔는데 어느 사람이 중간에 생략할게요. 썩은 싸가 한 이거 자리를 갖고 가다가 다 이러는 거야. 할아버지, 그 돼지 그거 나봐야 냄새나고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 썩은 사과하고 바꾸실래요? 이러는 거야. 그게 뭐 하는데 썩은 사과 집에 가가지고 그럼도 주고 오리도 주고 잘 자란다니까. 그리고 바꿨어. 그래 기분 좋고 가다가 장에 갈 일이 없는 거야. 또 돌아오잖아. 썩은 사과 안 가갖고 황소가 썩은 사과를 바뀌어버는 거야 한 자리. 그리고 가는 거야. 그러면서 막 불면서 가니까 왕이 탁 지나가다가 바깥을 이렇게 보는데 할아버지가 물들고 막 너무 기쁘게 가는 거야. 불렀어. 저 사람 좀 불러봐라. 그대는 왜 그래 기쁜가? 그러니까 아유 저는 기쁘죠.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아유 우리 할망구는 내가 뭘 하든 다 맞대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가 어딨나? 그러니까 지금 왕하고 싸우고 나오는 게였거든. 그런 여자는 없어. 그랬더니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뭐 내가 뭘 해도 다 맞다 그러고 무조건 받고 싶은데 참말인가? 목숨 걸 수 있나? 아니 그거 맨날 하는 일인데요. 자 그러면 미리 가서 자네 아내한테 사인 주지 말고 내가 바깥에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군사도 지켜볼 테니까 오늘 있었던 요 얘기를 그대로 전했는데 그 할머니가 막 다 박수 치면 내가 그 썩은 자라를 금 한 잘리로 바꿔줄게. 됐나? 아니면 니는 목숨을 고다 담아라 이랬거든. 목을. 갑시다. 갔어. 뭐 사인 필요 없나? 또 들어가지고. 여보 나왔어. 그러니까 갔다 왔어. 그런데 이렇게 바꿨어. 잘했군. 잘해서 바꿨어. 잘했군. 바꿨어. 잘했군. 썩은 사과 너무 잘했네. 오리 주면 되겠네. 왕이 기절해 뺏는 게라. 뭐 이런 집안이 있나? 문 열고 들어가지고 우와 졌다. 그러면서 바꿔라. 그러니까 왕은 썩은 사과 갖고 하고 할아버지는 그 금 한 잘리를 받아갖고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았대요. 유명한 우화입니다. 동화입니다. 여자도 남자가 인정을 해주면 신나겠지만 특별히 이 아담의 기질은 잘 들어보세요. 지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구를 지키지 못하고 엄밀히 말하면 자기 여자를 못 지켰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인정을 받고 싶은 본능이 너무 강해요. 잘하고 싶은 본능이 너무 강한 거야. 이거를 조금만 부족해주면 남자는 미친 듯이 돈 벌어옵니다. 내가 그래 했다니까. 뭔지 알겠습니까? 인정해줘라 이거야. 남자는 인정을 바란다. 그 여자는 언제 미치느냐? 여자는 언제 미치느냐? 언제 여자는 마음이 열리느냐? 간단합니다. 여자는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면 돌아옵니다. 왜? 생긴 태생 창조 때부터 옆에 남자가 있어갖고 사랑을 줘버렸거든. 첫 마디가 사랑의 고백을 받아버렸거든. 이게 DNA 속에 남아있다니까요. 그냥 듣지 마세요. 우리 아담과 이브의 후손입니다. 노아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대로 다 남아있는 거야. 여자는 사랑받겠 난 몰라. 진짜입니다. 여자는 사는 남들을 위해서 살인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압니까? 영화 보세요. 네. 뭐에 마음이 움직이는가 잘 고민해 보세요.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모든 걸 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또 이제 본능적인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제일 중요한 대화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말투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어한다. 원리 설명할게요. 남자는 사실을 전합니다. 정보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감정을 표현합니다. 이것 때문에 대화가 계속 팽선인 거라. 완전히 막 사후적인 시리즈 나옵니다. 부부 사이에. 남자는 사실을 전달하고 여자는 감정을 표현합니다. 전달이 아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아주 이상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남자는 침묵을 많이 합니다. 말을 하기는 하지만 이거 나중에 다른 얘기를 할게요. 공적인 대화와 사적인 대화가 달라집니다. 좀 이따 할게요. 그런데 그거 놔두고 전체적으로 남자는 여자와 사이에서 여자보다는 남자가 침묵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남자의 침묵은 여자에게 수많은 상상을 낳게 합니다. 집사람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맨날. 당신이 말이 없으면 나는 불안해 이러거든요.
진짜 저는 경험하면서 이것도 원리도 얘기했습니다. 남자의 침묵은 여자에게 수많은 상상을 낳게 한다. 그런데 여자의 수단은 남자의 판단력을 흐립니다. 이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친밀감의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친밀감의 문제. 감정의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남자 쪽입니다. 남자는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 20대, 30대 때는 이거 몰라가지고 요즘 20, 30대 이혼이 많이 많아졌는데 남자 이 속성을 몰라서 그래요. 저는 이거 진짜 젊을 때 알았어요. 친밀감의 문제에 있어서, 사랑의 문제에 있어서 잘 보세요. 남자는 여자를 사랑합니다. 근데 여자가 너무 다가오죠? 그러면 한 발짝 뒤로 물러갑니다. 이거 꼭 알고 계십시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때 여자는 남자가 배신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자, 뭔 말인가 하면 이렇게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 남자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너무 다가옵니다. 여자는 그렇게 합니다. 사랑밖에 모르니까. 얘기 잘 들어보세요. 부부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도 남자는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 약간 물러섭니다. 이게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잘 들었어요. 이거를 고무줄의 원리라 그럽니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남자들은 고무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가면 끊어지니까 좀 당겨줄 수는 있지만 멀리 간다 해서 헤어지는 게 아니고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튼튼한 고무줄로 허리 딱 가다 놓고 자 해서 잡고 있으면 됩니다. 멀리 갈 때도 좀 안심하라고 이렇게. 눈에 보이면 안심하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질입니다. 친밀감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사랑하다가 친해지다가도 남자끼리도 너무 사람이 다가오지요. 그러면 약간 물러나는 경향이 남자들은 있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아실 거예요, 이 말을. 그렇죠? 설명할 수 없이 뒤로 약간 물러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요즘 제가 작년이네 벌써 2018년이니까 교회에 등장을 하면서 많은 목사들을 만났는데 오늘 토요일도 뭐 교회 지도자 초청거 가야 되는데 많은 목사들을 만나는데 너무 다가오는 사람은 약간 저도 움츠러하더라고. 남자인데도 이게 갖고 있는 남자의 본성입니다. 아시면 도움됩니다. 그런데 여자는 사랑하면 계속 붙어 있고 싶어하고 계속 친밀감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남자는 약간 떨어지고 싶어합니다. 이 느낌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신혼들은 특히 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친밀감 문제에서 여자 쪽으로 가면 감정 쪽으로 여자는 얘기를 해줄게요. 여자 쪽은요. 여자는 이렇습니다. 여자의 사랑과 감정은 파도처럼 리듬 있게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중요한 얘기겠습니다. 파도가 오는 것처럼 봐보세요. 파도가 이래 오거든요.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오거든요. 또 이렇게 오거든요. 폭은 다른데 일정한 폭을 갖고 있는 게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좀 기분이 좋았다가 조금 우울했다가 또 기분이 좋았다가 약간 화가 났다. 이게 여자들은 조금 주기적입니다. 근데 남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이런 감정의 기복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술가 빼고는요. 조금 다르죠. 직업 때문에 그런 거니까.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대별적으로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는 남자가 여자를 이해할 때 이렇게 하시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이 항상 변하는 여자의 마음. 접수. 됐습니까? 이거를 접수를 하고 있어야지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왜 이렇게 여자가 개팍하지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니를 어떻게 맞추라고 이럽니다. 맞출 수 있습니다. 왜요? 파도가 오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원리를 설명할 때 놓쳐서 그래. 여자는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사이클이 있어요. 파도처럼 온다니까. 이렇게도 오지만 하여튼 폭은 다르지만 옵니다. 자세히 지켜보면 분명히 오고 있습니다. 왜? 우리 집사람 월급날입니다. 이거 빨리 눈치를 채라고. 딱 뭐가 있어요. 그거 딱딱 기억하면 되는 거야. 그래야지 얼마나 편하게 지나는데. 그날 하루만 자르지만 한 달이 편한데. 다음 달 오는 날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랑 문제. 요거 아까 제가 했는 거지만 결론 내려드릴게요. 남녀가 원하는 사랑은 다릅니다. 남자가 원하는 사랑은 뭐냐? 잘 챙기세요. 남자가 원하는 사랑은 뭐냐?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은 했지만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남자가 원하는 사랑은 뭐냐? 신뢰입니다. 신뢰해 주는 걸 남자는 사랑한다고 느낍니다. 또 있습니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그 다음 감사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런 겁니다. 여보, 한 달 동안 참 월급 받는다고 고생 많았어요. 애들아 이리 와, 아빠한테 감사하자. 엄청난 노하우입니다. 이거. 네. 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남자는 특별히 이게 강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남자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묶어서 두 가지인데, 인정해 주는 것과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고맙다. 당신 참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라는 그 말 한마디에 남자는 단어가 빼는 게라. 완전히 단어가 뺍니다. 해보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래 말하는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이 말하면 녹습니다. 여자가 원하는 사랑은 뭐냐? 여자가 원하는 사랑 세 가지입니다. 남자는 신뢰해주고 인정해주고. 좀 다릅니다, 여러분. 신뢰와 인정은 좀 다릅니다. 신뢰는 믿어주는 것이고, 인정은 당신이 맞다고 해주는 겁니다. 좀 다르고. 그러니까 남자는 세 가지, 신뢰해주고 인정해주고 감사해주면 이거를 사랑으로 느끼는데, 여자는 그게 아니고 완전히 달라요. 첫 번째, 관심을 기울여줘야 합니다. 관심을 기울여주고, 두 번째, 이해해줘야 합니다. 여자는 이해해주는 포용력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목사님 정도 나이 때는 다 아는 얘기인데, 남자는 배짱, 여자는 절개,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남자는 배짱, 여자는 절개.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신체 구조상 여자는 절개를 지켜야 합니다. 즉, 이 여러 가지 절개가 있어야 돼요. 딱 한 남자에 대한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육이 있으니까. 근데 남자는 배짱, 포용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걸 이해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원하는 사랑은 관심을 기울여주고 이해해주고, 하나 더 존중해 주는 겁니다. 이거 신뢰하고 다른 겁니다. 존중해 주는. 당신은 귀한 사람이야. 고마워하는 거 다릅니다. 이것이. 이거 수많은 연구 결과를 지금 통계적으로 해서 제가 원리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에 하시는 것만 적어놓고 기억하셨다가 써먹어도 기절할 만큼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해보시면 합니다. 야, 이게 무슨 무기같이 막 처음에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쓰면은 이게 막 통용이 되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 다음에 참 어려운 부분 왔습니다. 왜 남녀는 격렬하게 다투는가? 왜 내 남녀가 싸우는가? 이유. 남녀가 왜 싸우는가? 첫 번째, 남자들부터 할게요. 남자는 왜 여자의 마음을 모르고 싸우는가 하면은 항상 내가 옳다라고 행동합니다. 남자들은 기질이 그렇습니다. 여자도 있지만 지금 남자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항상 내가 옳은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한테 이렇게 간섭하지 마. 이거 아주 유명한 얘기잖아,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할게요. 그 말을 그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여자의 감정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할 때 여자의 감정을 무시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행동이 아니고 감정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여자를 화나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네가 옳은 건 좋다, 이거 네가 옳은 거니까. 그런데 왜 내 감정까지 무시하냐 이거야. 이게 여자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가, 남자한테. 남자가 무슨 말을 하거나 자기 주장을 하면 그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이의를 제기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자들은 싸우지 말고 이의를 제기하세요. 당신은 그래 생각하는군요. 근데 여보 잠깐만, 나는 그 문제에 이렇게 생각해 라고 이의만 제기하면 남자는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불만이나 비난을 말을 합니다. 여자들은 이의만 제기하면 되고 의견만 제시하면 되는데 이 선을 여자들은 넘습니다. 본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을 터뜨리거나 옛날에 이런 거 못 해줬잖아 이런 식으로 하든지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당신도 그런 면이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는 그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까 남자들이 내가 옳은 것처럼 막 행동하는 게 여자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듯이 여자들이 불만이나 비난을 하면서 나는 답답하니까 말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남자가 받아들일 때는 남자의 방어 심리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남자는 그때 방어합니다. 그렇게 되면. 왜? 지켜야 되니까. 내가 하는 일을 옳아야 됩니다. 내가 정보를 많이 알아야 돼요. 내가 월급 많이 받아야 돼. 내가 열심히 해갖고 뭔가 해야 돼. 아니면 가정 못 먹여 살린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방어 심리가 딱 작용하면서 그 순간에 딱 남자가 아니거든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재밌는 질문인데요.
남자와 여자 중에서 대화 중에 누가 말을 많이 할까요?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 두 가지랍니다. 사적 대화와 공적 대화가 차이가 난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사적인 대화에서는 여자가 말을 많이 하고 남자들은 거의 침묵합니다. 부부 모임 가면 압니다. 부부 모임 가보면 여자들이 계속 얘기하고 남자들은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사적 대화에서는 여자가 말을 많이 하고 남자가 침묵하는데 공적인 대화가 있습니다. 공적인 대화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자는 주로 침묵하고 남자가 많이 말을 한다네요. 생각해 볼 문제다. 지나간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두세 개 마무리할게요. 마무리 끝에 왔습니다. 선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사랑을 표현하거나 또 어떤 선물을 주거나 할 때 부부간 아니라도 통용되는 건데요. 뭔가 선물을 줄 때 얘기인데 이렇습니다. 여자는 이렇답니다. 사랑의 선물을 받을 때 크기와 상관없이 사랑이 담겨 있으면 똑같은 비중으로 받아들인대요. 무슨 말인가 쉽게 할게요. 자, 100만 원이 남자에게 생겼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탁 돌아갔어요. 자, 200만 원짜리 이민국 코트를 100만 원짜리고 DC해가지고 갖다 줘야지. 우리 아내 얼마나 이거 입고 싶었는데 샀어요. 그 민국 코트 한 개를 딱 샀어. 1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선물했어요. 그럼 여자는 너무 좋아했어요. 남자가 봐라 맞다 이거 했어. 그런데 일주일 지나면 똑같습니다. 여자는 또 요구합니다. 그 남자는 내가 어딨노 지금 마음속에 그런 말이 들거든요. 여자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자는 100만 원을 쪼개서 줘야 됩니다. 어떻게 줘야 되느냐? 5만 원씩 자르세요. 그러면 20번이잖아. 그러면 2주에 한 번만 줘도 거의 1년을 가잖아. 뭔 말이냐? 5만 원이면 제발 할 게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가서 하려고 하는데 내일이나 꽃다발 있잖아. 꽃다발. 꽃. 3만 원이면 되는 거 5만 원이면. 이거 한 개 줬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여자는 꽃을 하나 줘도 밍크 코트 받을 때만큼의 감동을 받는답니다. 남자가 진심으로 줬을 때 얘기예요. 그러면 남자는 이걸 활용을 해야지. 좋게. 속성상 이제 답을 줄게요. 선물의 액수의 크기에 되게 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재벌이 아닌 경우. 예, 보통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거기는 막 집도 주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보통 사람인 경우에는 이렇게 선물을 줄 때 당연히 작게 줘야 됩니다. 잘라서 여러 번 줘야 합니다. 왜? 여자는 선물을 받을 때 남자의 진심이 담기면 손수건 하나라도 눈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주는데 쪼개줘라 이런 뜻이 있고, 남자는 아닙니다. 남자는 잘 들으세요. 크기로 결정됩니다. 여자분들 잘 들어야 됩니다. 뭐 이래 뭐 하나 사주고, 남자는 다 잊어버립니다. 뭔지 몰라요. 지마다 하기 때문에. 내가 저번에 뭐 사주고 했으니까 그런 거 몰라요. 그냥 한 방에 죽이빼야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데리고 가가지고 자 100만 원 생겼잖아요. 그러면 뭐 그럴 리가 있겠나마는 200만 원짜리 양복 있잖아요. 뭐 있잖아. 뭐 600수인가 있어. 그런 거 있어. 만지면 막 이게 막 부드러워 갖고 여자 살 같아. 막 엄청 더 있어요. 600수라고 못 들었으면 알아나. 그래 그게 예를 들어서 막 150만 원이다. 근데 DC가 70이다. 그러면 남자는 한 방에 때려야 돼. 여보 이리 와봐. 그럼 저 사람 이거 사준 거 아니야. 이거라니까 이거. 그래가지고 그런 나 별로 모르겠어요. 근데 데리고 가가지고 말을 해야 돼. 여보 이게 150만 원짜리래. 그 남자가 눈이 뜹니다. 그래야지. 어이구야 비싸네. DC하고 70만 원이래. 가자. 나는 또 겁이 나잖아요. 가자. 근데 아니 이거 오늘 당신 입어봐. 나한테 집사람이 그걸 했다니까. 그 내가 됐거든. 나는 진짜 양복 비싸게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야. 됐거든. 여보 그래도 집에도 많고 한데 하나 사자. 그럼 줬잖아. 그럼 매번 애기에도 남자들은 먹히는 거예요. 왜? 계속 입고 큰 거잖아. 이게 비싸잖아. 아니 진짜 그렇습니다. 남자는 잘 들으세요. 여자는 횟수에 좌우됩니다. 적으세요. 중요합니다 이거. 여자는 횟수가 중요한 거야. 남자는 크기가 중요한 거야. 한 방에 팍.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이거 공부한 지가 제가 30대입니다. 이거 연구한 지가. 강의를 많이 안 해서 그래요. 학원에서는 했어요. 제가 40대 학원 원장하면서 이걸 써먹었거든. 기똥차게 먹히는 거야. 어떻게? 간단합니다. 우리 이름 못 밝힙니다. 김무 선생이라고 있었어요.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한 폐병이 있었습니다. 고쳤어요. 근데 폐병이 있으니까 일반에서 안 받아줬어. 근데 우리는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약 먹으면 된다. 와라. 그 집이 너무 가난해. 선생님인데 양복이 하나 없는 거야. 제대로 된 게. 나 진짜 너무 떨어진 양복이 있거든.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 근데 내가 이 작전을 썼지 않습니까? 남자는 크기에 탁 받으면 되거든. 그 수학생이 강의를 잘해요. 지금 신도시에서 돈 많이 법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우리 학원에 와서 이제 이름 없이 앉아 있는데 집사람은 내가 얘기했어. 집사람도 그래요. 여보, 양복 한번 사주자. 제대로 된 거 사자. 오케이. 데리고 왔어. 김생일 일로 와봐. 데려갔어. 어디 가는데 어디다 놔봐라. 양복집에 착 들어간 거야. 무엇입니까? 지는 와이셔츠 생각했는가 보네. 골라봐라. 괜찮습니다. 골라라. 그래갖고 이제 양복 한 벌 딱 골라서 제대로 된 거 입혔어. 3년 동안 충성을 하는데요. 그 돈보다 더 벌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는 얘기입니다. 남자는 크게 한번 탁 줘버리니까 가난한데 양복이 없잖아. 그러니까 한번 탁 사주니까 막 감격무량. 그 이후에 학원 떠난 이후에 5년, 6년까지 매년마다 막 교사한테 보내는 기라.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남자는 크게 한번 때려야 되는 기라. 그래갖고 그 사람을 잡았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국어 선생인데 대학원을 하고 싶대. 왜? 국문과를 안 나오는 거야. 국문과를 안 나오고 국어생활 하는 거야.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픈가 봐. 그래, 어디 가고 싶은데? 부산대 가고 싶대. 근데 당신이 부산대 대학원을 가야 되면 이틀을 가야 되는, 그 3일로 가야 되는데 3일 동안 매번 2시 출근인데 당신 4시에 와야 되잖아. 맞잖아요. 상당히 힘든 상황이에요. 예외가 없는 학원이기 때문에 그래, 꼭 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 월급을 줄여도 좋다는 거야. 그건 안 되고. 알았다. 기다려봐라. 그리고 대책회의를 했어요. 이 사람 좀 봐주자.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원을 보냈습니다. 부산대 대학원 국문과를 보냈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워했습니다. 다른 보너스 필요 없고 학원 있는 동안에 월급 한 푼 안 올려줬습니다. 본인이 원치도 않고 됐다 이거야. 충분히 받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남자는 그런 존재입니다. 크게 한번 탁 해주면 돼. 근데 여자는 아무리 크게 해줘도 한 달 지나면 잡히더라고. 이게 문제인 거야. 아니 나쁜 게 아니에요. 횟수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저 요새님도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커피 한 잔 뽑아가지고 아이고 이 선생 오늘 옷 예쁘게 입고 왔네. 커피 한 잔 딱 주고 또 아이고 오늘은 삥 꼽았네. 만나 주면 되는 거라. 입만 있으면 혀만 있으면 되는 거야.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뭐 커피 한 잔에. 그럼 또 되게 편할 때는 뭐 손수건 뭐 3,000원짜리 사가지고 보니까 아이고 어제 보니까 막 얼굴에 땀을 많이 흘리던데 손수건 하나 하면 좋겠다 그지 하면서 딱 주면 원장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3,000원이야 3,000원. 그 대신에 참 힘든 건 계속해야 돼. 이게 너무 힘든 거야. 남자는 그냥 한번 빵 사면 3년이고 일하는데 이러면 여자는 그냥 일주일이 멀다고 매주 일하다. 그러나 그래도 남자들이요 합시다. 행복하려면 합시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내리면 그래요. 남자는 이렇게 받는 거에 있어서 크기를 중시하지만 여자는 횟수를 중시한다. 그 다음에 협조를 구하는 문제 되게 중요한 건데 이제 마지막 다 됐는데요. 협조를 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남녀 공용으로 얘기해 볼게요. 자, 한번 해봅시다. 남자건 여자건 이거 좀 도와주면 안 되겠어요? 이거 좀 해주면 안 되겠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협조 문제가 잘 안 되는 게 여자 쪽입니다. 그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협조를 구하는 게 잘 안 되는 게 여자 쪽이라고요. 남자는 오히려 됩니다. 이거는 얘기해 놓고 시작할게요. 주로 여자의 문제이지만 얘기해 볼게요. 자, 협조를 구하는 문제에서 남자들을 잘 보세요.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명령조로 요구하면 반발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무슨 협조를 구할 때 협조를 구하면 되는데 요거를 너무 명령조로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남자는 본능상 바로 반발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들이. 그러니까 남자에게 협조를 구할 때 그게 아버지든 뭐 오빠든 뭐 부부든 관계없어요. 속성은 똑같으니까 이거 할 때 명령조로 하지 말라는 거.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남자는 순간적으로 화가 팍 납니다. 반발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럼 보세요. 협조를 구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어렵게 생각합니다.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남자들은 오히려 도와줘 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이거 잘 안 합니다. 안 하고 애둘러 말하거나
말한 것처럼 명령조로 말합니다. 이것 두 가지 조심하세요. 명령조로 말하면 남자인데 반말하고요. 애둘러 말하면 못 알아먹습니다. 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정상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여보, 내가 지금 설거지 하고 있는데 우리 집은 그리 말해요. 이것도 많이 싸웠어요. 사실은 쭉간이 좀 많이 싸웠어요. 근데 설거지 하다 이렇게 합니다. 설거지 하다가 요즘은 또 쓰레기 버리는 날이 다르잖아요. 아시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아파트는 수요일 날은 뭐 박스 버려야 돼. 난 몰랐는데 왜 왔어? 그날 내 당번이 돼가지고 언제 뭐 버린지 우찌게 안 하는데 나는 그런 거 몰라요. 원래 모르다 뭐라 하지 마세요. 원래 머리 구조가 안 됩니다. 그게. 그런데 왜 왔어? 왜? 그날은 싸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날 왔는데 박스 버리달래. 몇 달을 훈련시키니까 내가 훈련되더라고. 자, 그래가지고 됐어.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말하더라고. 설거지 하다가 여보, 오늘 박스 버리는 날인데 지금 늦게 가면 좀 그러니까 기무실 문 닫으니까 박스 좀 버려주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 당신은 지금 설거지하고 있고, 그래, 늦게 가면 수희가 문 닫고, 남자가 이해가 된 거야, 논리적으로. 이거 중요합니다. 여자가 왜 그래야 되는데 휴지 좀 버려줘? 하면 안 돼? 안 됩니다. 남자들은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하시라고요. 그래 말하니까 알았어 갈게. 그리고 한 번 간 것이 그 다음 주에 간 것이 지금은 내 단골이 됐습니다. 이렇게 부리먹는 거예요. 나쁜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이거를 잘 못한다는 걸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좀 어려운 건데요. 서로에게 자기 의사를 전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서로 다르고 감정 숨기는 많고 다른데 이거 다 하려면 끝도 없는데 그냥 제가 쉽게 말할게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에게 자기 의사를 전하는 방법은, 이건 제가 다른 분 거 도용했는데 양해하시고 너무 좋더라고요. 사랑의 편지를 쓰는 겁니다. 협조의 편지를 쓰는 겁니다. 말보다 편지가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요즘은 카톡이 있으니까 카톡 쓸 때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줄 맞추시고 글자 틀리지 말고. 왜요? 글자가 틀리면 무성의하게 보입니다. 꼭 확인하세요. 이거 그냥 얘기입니다. 다 챙기시고 이왕이면 예쁜 것도 다 여시고 이래갖고 예쁘게 만들어서 저 승무장에 엮고 이래가지고 애를 썼다는 거 보여주고 남편 아내든 보내보세요. 엄청난 감동받습니다. 뭐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기 의사를 말로 하지 말고 문자를 이용하면 해결이 참 많이 되는 것을 발견도 했습니다. 자, 결론 갑니다. 두 가지를 크게 얘기하고 제가 성경 구절 한 개 하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이 뭐냐 하면요. 결론은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입니다. 전체 결론입니다. 오늘까지 한 것 중에. 변화의 법칙을 기억하라. 오늘 한 거 전부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변화의 법칙. 코넬 대학교에 칼 필레머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책 보셨을 겁니다. 베스트셀러인데요.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이라는 책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그러면 소개해 드릴게요. 필자는 코넬 대학교의 칼 필레머, 저자 이름입니다. 칼 필레머 교수인데 엄청 팔렸습니다. 아마존에서. 책 제목은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이라는 책입니다. 조금 몇 년 된 책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70세 이상 노인 1000명의 경험담과 지혜를 담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책이 아니에요. 이 칼 필레머 교수가 70세 이상 되신 분들의 지혜와 경험담을 실었는데 대박이 난 겁니다. 그 내용의 결정적인 핵심 메시지가 뭐냐 이겁니다. 결혼에 관한 얘기 부분에 나오는 건데요. 결혼은 서로 50%씩 주고받는 게 아니라 100%를 주고받는다는 것이다.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결혼은 50%씩 주고받는 게 아니라 100%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 말의 뜻이 뭐냐? 서로를 변화시키겠다는 생각을 버려라 라고 답이 나옵니다. 서로를 변화시키겠다는 생각조차도 버려라. 지금까지 전부의 결론입니다. 그건 참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끝을 맺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궁금해 주는 것 중에서 그러면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말하면 대화가 되는가?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이니까요. 했던 거 다 묶어서 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말하면 서로 대화가 될까? 첫 번째, 남자부터 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격려하는 말을 하라. 다 묶은 겁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격려하는 말을 해라. 힘들지? 그다음 남자는 또 여자에게 두 번째, 받아주는 말을 해라. 어그리하란 말이에요. 그랬구나. 그래. 알겠어. 당신 힘든 거 알아. 이렇게 격려하는 말도 해야 되지만 받아주는 말을 하면 대화가 팍팍 풀립니다. 남자에게 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여자에게 그렇게 하라고요. 남자는 여자를 격려하고 받아주라고요. 그런 말을 하라고요. 지금 말입니다. 대화입니다. 대화가 제일 어렵기 때문에 싸우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여자에게 마지막 메시지 드리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할 때 여자는 남자에게 부탁하듯이 말을 해라. 부탁하듯이 말을 해라. 그러면 웬만한 야수도 왕자로 바뀝니다. 틀림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존심 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 더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인정하는 말을 해라. 다른 남자는 500만 원 벌었는데 너는 300만 원 벌어주면서 뭐 말이 많노? 이거는 완전히 막 지옥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인정하는 말을 해라. 한번 복습하기 중요하니까요. 남자는 여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하고 받아주라. 그 말을 그렇게 하라고. 여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부탁하듯 말을 하고 인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대화해 보시면 도대체 와, 이 남자가 왕자인가? 우와, 내 안에 공주네? 어떻게 이렇게 이 설명 없이 말이 풀립니다. 해 보시면 합니다. 엄청난 통계를 가지고 나온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결론 갑니다. 성경으로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입니다. 남녀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마지막 답입니다.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서로 남녀가 큰 제목,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갈까? 부부간에, 애인간에, 또 아버지와 딸, 또 엄마와 아들, 이런 서로 성이 다를 때 성이 다른 게 되게 중요하니까 어떻게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성경적인 답을 드립니다.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복음으로 하나가 된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 아닙니까? 우리가 용서함 받았잖아요. 수많은 결점도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결점을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며 살아라, 그 말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자는 말의 의미는 수많은 결점을 용서받은 우리니까, 나니까 내 여자와 내 남자의 결점도 안고 가자, 그 말이고요. 두 번째, 중복되지만 중복이 아닙니다. 이가 있어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적으시면 변화시키려 하지 않는다. 적어보세요. 변화시키려 하지 않는다. 지금 성경적인 답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남자는 여자를, 아버지는 딸을, 쉽게 말해서 서로 성이 다를 때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성경적인 얘기.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순복하면 그분이 나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내 모습을 보고 남편과 아내와 자식이 변화되는 것이지, 변화시키려고 하는 자체가 인본주의 교육입니다. 심리학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내가 변하려고 발버둥을 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 그런 적이 없습니다. 두들겨 맞고 훈련 받아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뀌어진 것이지 지가 바뀌어진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의지는 있습니다. 의지. 하겠다는 의지는 확실히 있습니다. 이거는 예외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테스트 많은데 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께 나를 내어 드립시다.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분이 나를 바꾸어 가십니다. 그거를 주님의 형상 이루소서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결함을 받아만 주면 되는가? 아니죠. 성경적으로 세 번째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의 법칙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썩내지 아니하고 화내지 아니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에베소서 13장의 사랑장의 이야기를 잘 읽어보시고 에베소서 6장을 잘 참고하시면 되지 않겠나.